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영구입니다. 코로나 4차 유행이 우려되는 요즘입니다. 좀처럼 끝나지 않은 코로나 시국에 답답한 마음도 드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잠시나마 저희가 준비한 희망찬 소식들과 함께 스트레스를 날려보시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조영구의 트렌드 핫 이슈 시작합니다. 요즘 신생아 장명이나 상호를 정할 때 성명학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평생 불리는 이름, 좋은 의미를 담으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이름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기준으로 장명을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트렌드 하듯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예명을 가지고 활동을 하곤 하죠. 아무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흔하거나 부르기 어려워 예명을 사용하거나 인기를 얻기 위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름을 갖기 위해 장명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데요. 장명소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좋은 이름을 만드는 걸까요? 특별한 방법으로 신생아 장명부터 가게 사무명까지 다양하게 이름을 짓고 있는 사주 성명학자를 트렌드 핫 이슈 제작진이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주들은 굉장히 좀 불안정하게 돼 있습니다. 삶이 불안정해질수록 안 좋은 사건, 사고들이 연속해서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보완해 주는 것이 바로 장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명법에는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름다울 미자는 남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을 수 있으며 어질 인자 같은 경우에는 착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용당하고 사기당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자가 지닌 에너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어난 날과 시간 등에 따라 정해진다는 사주팔자. 이 사주팔자를 풀이해보면 오행을 기준으로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름, 성명학이라고 합니다. 음양오행이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장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대부분의 사주들이 이렇게 4계절이 모두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기운들을 장명을 통해서 채워주는 것이 장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지으면 평생 불리는 이름. 신중하게 생각한 후 진행해야 한다는데요. 실제로 오랜 고민 끝에 최재현 소장의 조언을 얻어 개명한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개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전과 후의 차이가 있나요? 그동안에 계속 떨어졌던 시험에도 합격을 해서 이름을 바꾼 거에 굉장히 만족스럽고 원하는 삶으로 방향이 맞춰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만족스럽게 느껴지고 있어요. 촌스럽거나 뜻이 좋지 못해 개명을 원하고자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생아 장명, 회사명, 법인명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이 장명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데요. 이름을 가질 사람이나 회사의 성향을 잘 파악해 조화롭고 세련된 어감으로 장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장명은 후천적으로 스스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운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장명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쁜 이름만 고집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쁜 이름만 고집하시다 보면 정말 자기한테 필요한 그런 기운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즉 머리가 아픈데 머리 아픈 사람한테 배 아픈 약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쁜 이름만 고집하지 마시고 충분히 전문가와 상담하신 다음에 자기 사주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부족한 기운을 채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다. 평생 불리는 이름, 부르기도 좋고 뜻도 좋게 만들고 싶다면 장명소를 찾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장명에 관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이름을 짓기 위해서 장명소를 찾고 있습니다. 자, 장명에 관해서 궁금한 것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사주성명학자 최재현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름에도 원리와 철학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사주팔자는 단순히 그냥 보는 것과 다르게 사람마다 그 지문이 있죠. 이 지문 안에 담긴 엄청난 정보들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이 바코드하고도 비슷한데요. 그 바코드 안에 있는 그 무수한 정보들을 면밀히 살피고 찾아내서 사주에 그것을 부족한 기운을 채워 넣어 주는 것이 바로 장명의 목적이자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조 선생님 사주를 제가 미리 살짝 보고 왔는데요. 네. 우리 조 선생님 사주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그릇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돈그릇을 지키는 관리인이 없고요. 또 밑에는 조그맣게 균열이가 있어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돈이 모이지 않고 버는 거에 비해서 많이 새는 그런 기운이 있는데, 이렇게 부족한 기운들을 관리인도 세우고 또 밑에 구멍도 이렇게 땜질을 해줘서 막아주면 더 큰 돈을 모을 수 있고 더 큰 명예와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이름으로 운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주에 부족한 것들을 이름으로 대신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맞습니다. 이름이 영구인데 이거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이름은 목국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멍이 난 겁니다. 이름을 통해서 바닥에 돈그릇 밑에 구멍이 나갖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새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부모님들이 이름을 너무 이상하게 져줘가지고 이름을 뭐 바꾸겠다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름이라는 게 유행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느 날은 뭐 연인 이름 따라 하기도 하고 유행을 좀 많이 따르나요? 네, 물론 이름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이름의 유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입는 옷도 유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자기 사주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어떤 분이 사주가 삼복더위처럼 매우 아주 뜨겁고 조열한 그런 기운을 갖고 있는데 유행은 이쁜 털코트가 유행인 거예요. 삼복더위에 그런 털코트를 입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덥겠습니까? 이것을 일일이 줄자로 측량을 해서 측정을 해서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맞는 시원한 모시 옷을 입혀주는 것이 바로 제 음양오행 장문법의 원리이자 원칙입니다. 물론 이 삼복더위라는 이 날씨가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없어지진 않습니다. 단지 이 털옷을 입고 삼복더위를 보내는 것과 시원한 삼배 옷을 입고 삼복더위를 보내는 것은 그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름을 통해서 부족한 기운들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아들도 뭐 장명수에 가서 이름을 지었지만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그냥 뭐 막 지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때는 왜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이 원래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 그 조선 시대만 해도요, 상류층들, 즉 그 사대부들만 사주팔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게끔 이름을 지었지 일반인들은 약 그 일반 백성들이 60-70% 이상 됐거든요. 그리고 양반 계급층이 10%에서 한 20-30%밖에 안 됐기 때문에 대중화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개똥이 뭐 까치, 네, 막순이 맞습니다. 뭐 막 네. 이렇게 막 짖는 게 네. 동물을 보고 짖고 그러는 게 네. 또 심지어는 성조차도 없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요. 네. 자,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아이고 나도 좀 이름을 내가 지어볼까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장명수를 찾는 분도 있는데 장명을 할 때 뭐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요? 네.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장명을 일반인들이 의뢰를 하면 이름을 여러 개를 줍니다. 여러 개를 주고 심지어는 뭐 5개, 10개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장명을 해보면 그렇게 여러 개의 이름이 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명이라는 것이 일단 자기 성이 고유에 갖고 있는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과 자기 사주와 발음이 맞아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장명에서 기초공사 같은 거예요. 그 외에도 음양오행도 맞춰줘야 되고 또 불용한자라고 해서 쓰지 말아야 될 그런 한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술이며 특히 이 자원오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이름이라는 것은 한글도 있지만 한자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는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글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한자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한자는 한 가지 음에 수십 개부터 수백 개의 글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자가 이 사주하고 맞는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이 수는 나무를 키울 수 있는 수도 있지만 그릇에 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이 화가 있다고 하면 이게 열로 작용하는 화도 있고 빛으로 작용하는 화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한테 딱 맞는 글자를 그렇게 찾아서 놓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름이 하나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또 가장 중요한 게 장명하시는 분을 신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장명을 지었을 때 왜 그런 이름이 나왔는지 장명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이름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개운도 훨씬 더 강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장명의 목적은 이쁜 이름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 어떤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장명을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제 주변에도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이름을 바꾸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름을 바꾸면 좀 바뀌나요? 네, 당연히 바뀌죠. 네,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물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또 비타민이 부족할 때 과일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듯이 자기한테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이 장명을 제대로만 한다면 제대로만 한다 그러면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장명에 관심이 있는 분들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주성명학자 최재현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